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71% 상승, 코스닥은 0.06%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다우가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코스피가 힘을 내줬고요. 오늘 한 0.71% 정도 올랐는데 일단은 삼성전자가 뭐 하락은 하지는 않았고 보합 정도는 지켜주니까 뭐 조선이나 철강주들이 좀 올라주면서 시장을 좀 이끌어줬던 모습이고, 일단 뭐 이게 단순히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저항대를 좀 시원하게 돌파해주는 시세가 나오려면 결국에 삼전이 좀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상당히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저도 삼성전자를 보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 삼성전자가 좀 올라줘야 최근에 좀 분위기가 어두운 코스닥 IT 반도체 중소형 종목들이 분위기가 좀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뭐 삼성전자를 계속 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IT 반도체주들 좀 움직여주면, 그러니까 뭐 IT 반도체, 뭐 2차전지, 뭐 이쪽 움직여주면 의외로 또 수익을 수월하게 좀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의 주도 이제 섹터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뭐 주도 섹터라는 표현을 하긴 좀 그렇죠. 그냥 코스닥에 많은 파일을 차지하고는 있는 섹터다 보니까 좀 삼전이 움직여주길 저도 이제 바라면서 보고 있는데, 야,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또 들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그 시황을 좀 너무 앞쪽 부분에서 길게 하니까 방송 자체가 너무 길어져서 뭐 특이사항이 뭐 있지 않는 이상 좀 짧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최근에 참 방송에서 언급을 많이 드렸던 테마인 메타버스 테마가 시장을 주도했고요. 오늘 좀 이제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최초의 메타버스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옵티시스라는 종목과 선익 시스템이, 먼저 옵티시스, 선익 시스템, 뭐 한빛소프트, 뭐 자이언트 스텝, 가온미디어 이런 종목들이 테마를 형성을 하면서 시세를 좀 냈었고, 그 가운데 옵티시스랑 선희 시스템이 대장 역할을 좀 하고 있었죠.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옵티시스가 저는 대장으로 좀 보인다고 말씀도 드렸고, 처음에 메타버스 테마라는 게 형성이 될 때 제가 이때 방송에서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항상 이 테마 혹은 어떤 재료를 가지고 종목들이 급등을 하면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게 이 테마가 지금 개별 재료로서 어떤 특정 한두 종목만 가는 재료인지, 어떤 여러 종목들이 집단적으로 테마군을 이루면서 가는 것인지를 좀 판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한 종목 혹은 뭐 많아봤자 두 종목 정도만 형성되면서 개별 재료로 좀 가는 애들은 조금 단발성으로 죽을 수도 있고, 시장의 어떤 그 주도 테마, 대장 테마를 하기는 좀 힘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면서 매매는 하되 비중을 많이 실어서 매매를 하기는 좀 힘들 수가 있겠고요. 다만 메타버스, 예전에 이제 뭐 메타버스 처음 테마가 형성이 됐을 때처럼 뭐 네다섯 종목 정도가 집단적으로 테마를 이루면서 이렇게 좀 강하게 시장을 주도할 때는 대장 테마, 주도 테마로 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한 파동이 나오고 이렇게 이제 눌림의 구간에 있죠. 요 눌림의 구간을 항상 주목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어찌됐건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되고, 이 테마가 주도 테마, 대장 테마가 되면은 한 파동으로 시세가 끝나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항상 한 파동, 두 파동, 그러고 이제 3차 웨이브 때 오버슈팅이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되는 이런 과정이 어떤 테마의 생성과 소멸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항상 머리에 넣어놓고 좀 긴 호흡으로 테마를 좀 바라봐 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저도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1차 파동을 내고
이 눌림목의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죽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유지를 하면서 타이밍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눌림목 과정에서 제가 메타버스 테마를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드렸던 거고, 그 중에서 옵티시스가 저는 제 눈에는 대장으로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기준선에서도 한번 매매를 해서 저희가 뭐 익절을 하고 나왔고, 여기서 한번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21선이 올라오기 때문에 21선 눌림목 자리로 또 한번 공략을 해볼 수가 있겠죠. 뭐 옵티시스도 마찬가지고, 뭐 선익 시스템도 선익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익 시스템도 요 자리부터 제가 21선 눌림목 으로 괜찮은 자리다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었고, 뭐 한번 여기서 먹을 구간을 줬을 수도 있고, 이러고 나서 이렇게 죽는 게 아니라 여기서 쌍바닥을 만들면서 다시 이렇게 고개를 든다? 좀 수상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시세를 낸 애가 이렇게 시세를 냈더니 가격대에 절반 값을 훼손을 하지 않고 이 절반 값을 이렇게 깨고 이렇게 떨어지는 모양새가 아니라, 어찌됐건 이렇게 박스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횡보 구간을 그러니까 기간 조정을 거쳐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 박스권을 뚫어내는 흐름으로 만들어내면서 1차 파동, 그 다음에 2차 파동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저희 리딩방에서도 여기서 사서 한번 익절을 하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날 사서 어제 익절을 하고 나왔는데, 얘가 어찌됐건 여기서 쌍봉을 맞고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과정을 만들면서 2차 파동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제가 어저께 이제 판단을 했던 부분은 뭔가 좀 시장의 분위기가 좀 달궈지면서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어제 옵티시스가 이렇게 반동이 나올 때는 사실 메타버스 관련주들 별로 그렇게 움직임도 없는 상황에서 얘 혼자만 약간 좀 상승하는 그런 느낌이 제가 들었어서, 뭔가 좀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집단적으로 시세를 내면서 시장에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느낌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다가 메타버스 관련된 뉴스도 막 그렇게 핫하다 이런 생각이 들만한 뉴스도 없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산 거를 이제 이렇게 반등 나올 때 익절을 하고 나왔던 부분인데, 오죽하면 제가 뭔가 재료가 없는데 얘가 잘 가니까 찾아봤더니 뭐 이제 하태경 의원 관련주라는 소리도 있어서, 이거 뭐 메타버스 테마 전체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얘 혼자 테마 갈아타서 가는 건가? 막 그런 생각까지 제가 이제 했었거든요, 어제. 그래서 뭐 어찌됐건 잘 팔고 나왔다 생각했는데, 와, 오늘 갑자기 오전에 그러니까 테마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뉴스가 나와서 뉴스가 종목을 끌고 가는 경우가 있고, 얘가 급등을 해버리니까 뭔가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그때서야 뉴스가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종목이 급등을 하면 시장에서는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찾기 바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종목들이 뒤따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이제 메타버스의 급등은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옵티시스가 그냥 끌고 갔던 모양새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얘가 급등을 갑자기 해버리니까 뭐 이제 뭐 최근에 대선 주자들이 메타버스를 활용을 해서 뭐 출전식을 갖고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이제 조금 주목이 되면서, 아무튼 옵티시스는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기존의 대장이었던 뭐 선익 시스템, 한빛소프트, 자이언트 스텝, 가온미디어 이런 애들도 반등이 있었고, 새롭게 올라온 애로는 코세스라는 종목이 상당히 강하게 상한가를 들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이런 애들도 이렇게 보시면, 일단 어떤 종목이 급등을 하게 되면 항상 차트를 넓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좁게 한번 보는 그런 습관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봤더니 그냥 딱 눈에 들어오는 게 뭐죠? 아주 오랫동안 만들어놨던 저항대의 가격, 여기 가격대로 치면 뭐 한 11,0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를 종가를 딱 갖다 놨죠. 내일 이제 갭을 띄우게 되면
신고가 형태가 되니까 야 이거 차트 괜찮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동아일텍이라는 종목도 뭐 얘도 OLED랑 메타버스랑 좀 같이 엮여 있는 애고 선익 시스템 최대주주로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종목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얘도 차트도 좋고요. 거래량도 빵 상당히 이상적인 모습의 두 종목이, 그러니까 좋은 테마에서 이런 식으로 좋은 차트를 가진 좋은 종목들이 이렇게 상승을 해주면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냐면 옵티십스가 예를 들어 이제 어떤 뭐 파동을 좀 내고 부담스러운 가격대에서 떨어질 때 대장이 죽으면서 테마 전체가 같이 죽지 않고 이런 좋은 종목들이 계속해서 출현을 해주면 얘네들로 이제 수급이 이동하면서 순환매가 또 돌아가면서 가기도 하거든요. 최근에 뭐 정치 테마주가 그렇듯이 어떤 테마가 좀 힘이 사실은 없는 테마들은 1등, 2등, 3등, 4등주 이렇게 딱 테마가 정해지면 이 대장에만 계속 따라다니면서 후발주들이 시세를 냈다 죽었다 해요. 그러다가 얘가 죽으면 그냥 테마 전체가 같이 죽어버리는데, 정말 강한 테마들은 대장으로 가던 애가 죽어도 대장 죽은 이 수급이 후발주들로 이동을 하면서 순환매가 돌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2등주, 3등주였던 애들이 대장으로 치고 가고, 야, 메타버스도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오늘의 어떤 주도 테마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메타버스는 뭐 적극 공략을 해봐야 되고, 이런 테마들이 뭐가 좋냐면 테마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악재랄 게 없습니다. 리스크가 없어요. 메타버스에 뭐 어떤 리스크가 존재하겠어요? 없죠. 그래서 참 마음 편히 매매를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뭐 좋은 테마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오랫동안 좀 다뤄드리다가 요 눌림목 구간에서 방송에서 한 4번 5번 다뤄드리다가 아무튼 요때 제가 이제 뭐 말씀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얘 뭐 이때였나? 에서 바로 갈 수도 있고 한번 눌렸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어쨌든 시세는 더 난다. 이렇게 죽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한번 언급 드렸던 종목이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이고, 저희 리딩방도 어제 여기서 종가 베팅을 해가지고요, 오늘 시세가 나올 때 익절을 좀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리딩방도 대한전선까지 해서 지금 최근에 다시 12연승 이 전에도 뭐 10 몇 연승 하다가 손절 몇 개 좀 하고 다시 한 12종목 연속으로 지금 수익을 좀 내고 있고요. 최근에 뭐 장은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무튼 대한전선 오늘 좋은 상승이 나왔고, 쌍봉을 좀 만들고 시세가 마무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요. 또 모릅니다. 정말 그러니까 쌍봉의 가격대가 여기니까 좀 너무 높아서 아직까지는 얘가 뭐 이거 뚫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매매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싶어요. 시세도 워낙 많이 난 상황이고, 그래도 최소한 한 요 정도 가격대 요 꼬리 빼고 정말 시세 많이 나면 한 요 정도까지 해가지고 쌍봉, 그러니까 한번 하루 이틀 늘렸다가 다시 이렇게 가다가 쌍봉 맞고 떨어지는 흐름 또 머릿속에 저는 좀 그려놓고 있어서, 완전히 뭐 여기서 이렇게 꺾이기 전까지 어찌됐건 21선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추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뭐 대한전선이랑 항상 세트로 보고 있는 두산중공업도 여기서 정말 많이도 제가 언급 드렸죠. 뭐 기준선 자리들 좋은 자리들이라고 말씀도 드렸었고, 뭐 저희 리딩방도 당연히 여기서 매매해서 수익 났고요. 얘도 여기서 절대 이렇게 죽을 애가 아니다. 그래서 시세 내고 눌림의 과정에서 뭐 이런 자리에서 시원하게 이렇게 뭐 반등 한번 나오고 이렇게 떨어지는 자리면 확률이 좀 떨어지는데,
이 대시세를 냈던 애가 이렇다 할 반등도 없이 이렇게 눌렸다. 얘는 무조건 조금 더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스물스물 좀 가고 있고, 이렇게 가다가 한번 이렇게 뿅 하고 오버슈팅 한 번 정도는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뭐 바로 나올 수도 있고, 한 번 정도 더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좀 접었다가 그러면서 한 번 더 접으면 이제 쌍바닥 모양으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한전선이랑 같이 얘도 조금 아직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좀 지켜는 보고 있지만, 어찌됐건 이 이제 첫 번째 눌림 자리에서 어느 정도 반등은 두 종목 다 나왔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보다는 이제는 갈수록 확률은 조금씩은 더 떨어져요. 그래서 비중을 막 너무 많이 실지는 마시고요. 조금 뭐 비중을 좀 줄여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정치 테마주들, 지금 뭐 윤석열 관련주들은 최근에 노이즈가 좀 발생이 되어지면서 눌림목 구간이 좀 나오고 있고, 윤석열 테마로 갔던 수급이 지금 완전히 이제 최재형 테마로 이동을 하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정말 강한 테마임은 분명한데요. 뭔가 좀 마음 놓고 매매를 할 수가 좀 없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왜냐면은 아, 그 어떤 그 대선 후보에 대한 설명은 어제 방송을 보시면 제가 좀 길게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뭐 제 개인적인 관점에 불과하니까요.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 뭐 이렇게 매매하신데 너무 과하게 참고는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이건 어떤 그 개인적인 성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방송 보시는 분들은 좀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매매할 때 상당히 보수적인 편이고요. 내가 이 종목을 사서 오버나잇을 하루건 이틀이건 뭐 길게는 일주일까지 내가 들고 있는 동안에 마음이 불안할 것 같은 테마는 시장에서 아무리 강한 시세를 내고 있어도 제가 매매를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저는 그냥 이 뭐라 그래야 될까, 트레이딩이나 뭐 수익 매매를 하면서 악재가 너무 싫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노이즈가 발생이 되고, 조금이라도 뭔가 테마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면 저는 그냥 매매를 아예 안 해버리는 좀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보수적인 트레이더라서 투자자라서 그런지, 그냥 뭐 가는 거 사실은 최근에 쳐다만 보고 있거든요. 정치 테마주 너무 강한데, 뭐 윤석열 관련주들은 뭐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 이제 공수처 수사 착수 약간의 이제 뭐 악재가 나온 다음부터는 매매를 안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이거는 어제 방송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관련해서는 제가 좀 길게 좀 방송을 했기 때문에 뭐 요건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관련주 중에 유일하게 매매를 해야 된다면은 대원전선을 매매를 하겠다. 그렇게 한번 제가 언급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나마 얘가 좀 양호하죠. 물론 지금 뭐 얘는 그냥 아리까리해요. 전선주로 땡기는 건지 윤석열 테마로 땡기는 건지 그때그때 지 알아서 하는 애라서 명확하게 좀 그게 없는데, 아무튼 그나마 지금 뭔가 좀 먹을 구간을 지속적으로 좀 주고 있기는 합니다. 네, 어찌됐건 뭐 윤석열도 마찬가지고, 항상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면서 지지율이 확 끌어당기다가 결국에는 검증의 과정으로 들어가면서 지지율이 이제 좀 하락하거나, 테마주들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인물이 나오면서 급등을 막 하다가 결국은 어떤 뭐 검증의 과정을 거치면서 악재가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또 정치 테마주라는 게 정말 뭐 바이오주만큼이나 급등도 많지만 급락도 많고 호재도 많지만 악재도 많고 그런 테마이기 때문에, 어떤 뭐 양날의 검과 같은 그런 테마이기 때문에 좀 최대한 저는 그냥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자는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안 내키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좀 보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뭐 윤석열 관련주들도 매매를 아예 안 할 거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조금 불안하니 좋은 눌림목이 나오고 해도 약간 지금은 조금 저도 그냥 보고만 있고요. 이제 좀 뉴스나 뭐 이런 진행 상황들 좀 보고 이쯤이면은 괜찮겠다. 뭐 싶은 상황이 좀 다시 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매매는 다시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최재형 테마도 마찬가지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도 뭐 좀 뭐 찾아보고 했습니다마는 최재형이라는 인물이 대선 인물로서 대선의 어떤 강력한 후보로서 얼마나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적합한 인물일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확신이 잘 안 서니까 매매가 좀 꺼려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시장에서는 뭐 정말 핫하게 지금 시세를 내고 있기는 하죠. 아무튼 저도 이제 고민 중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최재형 테마는 이제 감사원장직을 잃으면 7월쯤에 뭐 사퇴를 하게 된다면 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아직 재료의 어떤 뭐 기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뭐 그래도 이제 매매를 해본다면 해볼 수는 좀 있을 거는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어떤 성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이니까 뭐 정치 테마에 관해서는 뭐 너무 그렇게 오늘 방송에서 귀담아 듣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근데 뭐 최재형 테마는 뭐 이제 좀 저도 인물에 대한 확신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고가권에서는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좀 충분한 어떤 안전한 자리까지 눌림이 나오면 그때는 저도 매매를 한번 고민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세 MK나 뭐 어제 금강공업 우선주 이런 애들도 있었는데 얘네들은 조금 그 거래를 하기에 믿음이 좀 있을 수 있는 거래 대금이 좀 더 터져줘야 될 것 같고 그나마 좀 뭐 할 수 있는 건 오리콤이나 뭐 오픈베이스 뭐 이루온 정도 요 정도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어제도 한번 언급은 드렸는데 이재명 관련주가 한 번 정도는 움직일 때가 됐는데 시원하게 막 그렇게 뽕 하고 수급이 몰리진 않아요. 오늘도 보면은 카스라는 종목이 시세가 일단 조금 이제 뭐 나는 모습이었고 얘도 이러다가 어영부영 고가권에서 오버슈팅이 한번 나와 버릴 수도 또 있습니다. 근데 좀 부담스럽기 너무 이제 자리가 부담스러워서 공략을 하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얘가 한 오늘 이제 13% 이렇게 땡겼는데요. 정말 혹시라도 어느 날 만약이라도 정말 이렇게 한 20% 이상 한번 땡겨주는 날이 오면 그때는 이재명 테마 전체적으로 한번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재명 테마가 한번 날 잡고 움직일 때가 온다면 그날은 아마도 최재형 테마가 오버슈팅이 좀 나온 다음에 고점 찍고 이제 조정 구간으로 들어갈 때 그때를 아마 타이밍으로 잡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최재형 테마가 뭐 그렇게 이제 급락이 나오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뭐 여기서 더 오르다가 하루 이제 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급락이 나오면 이제는 갈 데가 없잖아요. 정치 테마주들이 수급이. 그래서 이재명 테마 한 번 정도는 뭐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뭐 저도 이제 계속 지켜는 보고 있는데 조금 지루하네요. 그 다음에 어제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슈로 바이오 테마가 상당히 강했는데 물론 이제 mRNA 애들은 이제 모더나 이슈로 강했었지만 어찌됐건 모더나 이슈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뭐 델타 변이까지 겹치면서 바이오주들 수급이 상당히 좋았고 이게 뭐 일시적이기보다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진짜 바이오주들 어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짜게 식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단은 그 연속성에 대해서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좀 뭐 방역을 좀 해낼지, 아니면은 방역에 좀 실패해서 또 두려움을 가질 만큼 뭐 확산이 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뭐 이제 바이오가 수급이 연속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판가름이 나겠죠. 어찌됐건 뭐 이제 진홍생명과학이나 뭐 셀리드나 그다음에 뭐 이연제약 이런 애들은 사실은 이제는 조금 가격적으로는 부담스러운 구간에는 와 있다. 왜냐면은 진원생명과학도 물론 바닥에서 올라오긴 했지만 두 파동, 세 번째 파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비중을 막 너무 많이 싣거나 고가권으로 무리하게 따라가는 추격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다. 그래서 충분한 어떤 눌림 자리를 기다려봐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셀리드도 마찬가지죠. 4만원짜리가 15만원 찍고 지금 뭐 한 12만 5천원 정도니까, 물론 여기서 살짝 또 눌렸다가 좀 더 이렇게 흐름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제는 조금씩 조심을 하거나 타점을 보수적으로 잡거나 뭐 비중을 너무 이렇게 많이 실지는 않거나 그런 식으로 좀 조절이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져요. 이현제약도 뭐 거의 2만원짜리가 한 5만원 정도 찍은 상황이고요. 근데 뭐 조금 더 시세는 날 거는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너무 고가권 추격 매수나 비중 베팅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어제 뭐 한미사이언스나 차트가 좀 괜찮아 보이는 애들로 어제 한미사이언스랑 얘네도 이렇게 한 7만 5천원 구간을 넘기냐 못 넘기냐 뭐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여기를 좀 넘기게 되면은 윗공간에서 시세가 한번 먹을 구간을 줄 것 같아서 한번 본 건데, 일단 뭐 며칠은 좀 조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봐야 되겠죠. 얘도 근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수렴의 과정을 거쳐가는 건데, 요런 식으로 이제 수렴을 해 가면 한번 공략을 해보는 거고요. 얘가 수렴하지 못하고 여기서 이렇게 톡 하고 추세를 깨면 당연히 볼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그리고 어제 또 봤던 게 이제 수렴 과정에 있는 애들 중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두 종목 정도 드렸었는데, 여기서 얘도 이렇게 고개를 들면 주목을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들지 못하고 떨구면 당연히 이제 좀 추세를 깨는 거니까 볼 필요가 없겠죠. 그런 식으로 한번 추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도 강했습니다. 오랜만에, 오랜만은 아니고 최근에 이제 추세가 참 좋았던, 야, 현대위아도 제가 이때 방송에서 언급을 좀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IT 반도체, 2차전지, 뭐 자동차 부품주 요 정도 있다라고 하면, 이때 당시에 이제 제가 지금으로서는 자동차 부품주가 가장 좀 전망이 좋아 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저희도 뭐 몇 번 이제 익절을 했던 종목이긴 한데, 슬금슬금 오르더니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어느새 전고점까지 갖다 놓는 상황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자동차 부품주 중에 제가 현우산업이라는 뭐 종목, LG 마그나 테마 재료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얘도 제가 한 요때 정도부터 이 어떤 저항 구간을 돌파하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의 과정, 얘도 이렇게 이제 수렴이죠.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말씀드렸었고, 이때 한번 맞고 떨어졌다가 접고 다시 돌파해가는 과정. 이제 저희 리딩방도 여기서 사가지고 이제 어제 팔고 나와버렸는데,
야, 얘 진짜 움직임 진짜 더러워요. 최근에, 이런 어떤 우리가 표현으로,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뭐 여기서 사가지고 어제 이제 다 던져버렸는데, 사실은 고점 돌파 여기 이렇게 해주면 저는 좀 길게 볼까 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여기가 VI 들어갔던 데거든요. VI 딱 들어가 놓고 바로 뚝배기 깨버리죠. 우리 이제 흔히 트레이더들이 이제 전문용어로 이런 것들을 이제 뚝배기 깬다고 하는데, 야, 어제 여기서 뚝배기 깨죠. 한번 또 깨죠. 여기서 또 깨죠. 이렇게 흔듭니다. 이거 진짜 버티기가 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이제 저항 구간을 돌파할 때 개인들이 정말 너도 나도 다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흔들어 대는 겁니다. 지저분하게 롤링을 가져가는 거고요. 근데 어찌됐건 돌파해서 안착이 되어졌어요. 여기서 시세가 근데 워낙 지저분한 종목이라서 저는 매매 안 할 건데요. 어제 진짜 제가 회원님들한테 침 한 번 뱉고 팔아버립시다 그러고 팔았거든요. 저는 매매를 안 할 겁니다. 너무 롤링이 지저분해서.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시세가 날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이 조용히 차트들이 만들어가요. 어찌됐건 이제 뭐 8월에 뭐 한은에서 뭐 이제 뭐 CBDC 모의 발행한다는 뭐 뉴스도 있고 그런데 조금 이제 시기가 멀어서 저도 약간 이제 관심권에 안 뒀었는데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K사인이라는 종목도 이렇게 이제 시세 내고 21선 눌림목에서 고개를 다시 들어가는 과정에 있고요. 얘도 뭐 이제 이 어떤 저항 구간을 이런 식으로 가면서 이제 돌파해가는 과정으로 갈 수 있겠죠. 근데 뭐 K사인만 뭐 좋은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뭐 괜찮아요. KCS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 뭐 KCT, 한국컴퓨터, K사인이 뭐 제일 좋긴 하죠. 그래서 이 종목으로 뭐 추적을 좀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냥 테마적인 느낌보다는 차트적으로 그냥 좀 자리가 좀 괜찮은 눌림목 자리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좀 보고 있는 게 무림페이퍼라는 종목이 있고요. 이제 재집값 상승 이슈로 급등이 나왔다가 이제 눌림목 자리인데 뭐 이제 뭐 시장의 대장 테마도 아니고요. 뭐 상한가를 갔던 종목도 아니기 때문에 뭐 하더라도 정말 비중 정말 소액으로 그냥 뭐 연습 삼아 하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근데 아무튼 한번 먹을 구간은 좀 줄 수도 있을 것 같은. 물론 여기서 이제 이렇게 깨면 뭐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반등이 나오면 뭐 그냥 짧게 좀 먹고 나오시면 될 것 같고 뭐 일단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